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가 최근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한 법과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위 원비어법을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는 정부 차원에서도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토원비어 가족은 대북 정보 유입이 북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관련 법 제정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비극적으로 헤어져 있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서 북한 정부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할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지 아니면 전임 행정부 시절인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계류 중이던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지난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구속력 있는 법안이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산가족 문제를 대북 현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지만 미북 관계가 경색돼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This is just heart-wrenching, knowing that people have been not only separated but don't even know the fate of their loved ones. So what I can pledge to you is that we will absolutely work on this. 한편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과 함께 새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소위 원비어법이 제정된 데 대해 오토원비어의 가족은 28일 VOA를 통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인권 옹호자들은 북한의 선전도구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며 우리가 북한이라는 이 황량한 나라에 정보를 유입했을 때 모든 북한 주민의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숨졌습니다. 원비어의 이름을 딴 이번 법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검열하는 데 연루된 해외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방송처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발의 2년 만에 초당적 지지로 제정된 이번 원비어법은 미국 의회가 원비어의 이름을 따 제정한 두 번째 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와 관련해 동맹 지도자들이 인도태평양의 파트너와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영내 도전과 공동의 안보 이익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실은 29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인도태평양 영내 발전이 유럽과 대서양 지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토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나토의 가장 적극적이고 가치 있는 파트너이며 양국은 2005년 이후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페니 웡 외무장관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이 각각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양국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영내에서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악화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후원의 밤 행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최근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과 도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정과제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출범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쌀의 품종이 선호도가 낮은 장립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식량난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BOA가 중국 해관청서의 북중 무역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10월과 11월 총 4만 1,023톤, 총 1,737만 달러어치의 장립종 쌀을 구매했습니다.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 쌀은 길이가 6mm를 넘는 모양이 얇고 긴 품종인데 찰기가 없어 남북한과 일본, 중국 일대에선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앞서 BOA는 중국 해관청서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분석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쌀이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품종을 확인한 결과 10월에 구매한 쌀은 전량이 장립종이었으며 11월에도 전체 쌀 수입량 3만 172톤 중 장립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1%에 달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장립종 쌀을 대규모로 사들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립종 쌀은 단립종 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11월 수입한 장립종 쌀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눠보면 장립종 쌀 1kg당 가격은 미화 41센트로 단립종 쌀 1kg당 가격인 49센트에 비해 약 8센트 저렴합니다. 지난달 북한은 단립종 대신 장립종 쌀을 선택하면서 약 200만 달러를 아낀 셈입니다. 혹은 같은 값으로 4만 톤의 쌀을 더 수입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북한이 장립종 쌀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중 쌀 수입을 늘린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최근 몇 달간 제기돼온 북한 내 식량난에 따른 것인지 주목됩니다. So clearly Koreans do not like the long grain rice, and so if it's coming in, it's because it's cheap, and that's a bad sign, of course. If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give out a certain amount of rice as a ration, obviously they'd prefer to give a cheaper rice. 북한의 식량난 가능성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또 BOA는 지난 8월 선박 관계자들에게 배포된 선박 수배 공고문을 통해 북한이 인도산 장립종쌀 10,000톤의 수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인 인도국제사업회의소에 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2달 넘게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북 유류 공급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국은 올해 8월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중국이 보고한 정제유 공급량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이 포함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제기구와 대북 지원단체들이 새해에는 북한의 복귀에 지원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28일 새해 대북 지원 관련 계획에 대한 BOA에 문의해 2023년에도 인도적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국제 직원이 신속히 북한에 복귀해 물자 보급 등의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 사무국도 새해 대북 지원 계획과 관련해 국제 직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조치가 없으면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20년 넘게 보건과 식수 관련 지원 사업을 진행해온 미국의 한 대북 지원 단체는
2023년은 북한이 국경을 열고 외부 지원을 받는 인도주의적 관여가 재개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은 이날 VOA에 북한 내 취약계층은 그동안 국제기구와 NGO의 지원으로 버텨왔다며 유엔 직원이 북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북한이 이제는 국경을 열고 외부 지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